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얼핏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왜 이 계엄을 좀 확실하게 좀 하지,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 꼴을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닌데 잘못했어, 할 거면 확실히 했어야 했어 라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내란 동존이 뭐니 지랄들 난리 나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생각은 그랬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 저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냥 계엄 같은 거 하지 말고 한 달만 기다렸으면 이재명 감옥 가고, 왜 그 한 달을 못 기다리고 계엄을 내려가지고 나라를 이 사달을 만들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뭐 그 한 달을 못 기다린 이유가 김건희 때문이네 어쩌네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는 애들은 뭐 그냥 내버려 두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게 사람은 겸손해야 돼. 감히 나 따위가 뭐라고 윤석열을 판단했을까? 감히 내가 뭐라고 윤석열을 평가했을까? 왜 예전에 윤석열이 잠깐 그 석방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석방이 되고 나오면서 동네 주민분들한테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윤통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 말 뜻이 금방이라도, 당장이라도 어떤 변화가 생길 줄 알았어요. 당장이라도 보수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서 좌경화된 이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줄 알았어. 그렇게 믿었어. 근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당장 내일이면 계엄령을 내린 지 딱 1년 되는 날이다. 1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막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원망도 했다가, 그리워도 했다가, 고맙기도 했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을 맛봤다가,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1년 동안. 근데 딱 1년이 되니까 아, 이거였구나. 윤통이 말한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말이 이 뜻이었구나. 만약에 정말 윤통이 계엄을 세게 했어, 반국가 세력들 다 잡아놓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러면 국민들의 반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개딸들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정말 시리아나 막 그런 데처럼 내전이 일어나고 난리 났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건 탈락. 그리고 두 번째, 왜 한 달을 못 기다려서, 그 한 달만 기다렸으면 이재명 구속되고 다시 먹고 살만해졌을 텐데, 이것도 틀린 답이에요. 이것도 땡. 민주당이라는 거대 권력이 살아있는데 이재명 하나 구속된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제2의 이재명이 나왔을 거고 제3의 이재명이 나왔을 거야. 이재명보다 더 센 놈이 나왔을 거야. 이재명이 구속이 됐으면 이재명 구속을 구심점 삼아서 이재명보다 더 센 놈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렸으면. 이거는 내가 장담해. 지금 깨달은 국민들, 계몽이 된 국민들, 보수 유튜버들, 보수 스피커들, 뭐 각종 깨달은 사람들, 이재명이 정말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윤통의 계엄이 할만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아직도 이 나라가 좌경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재명이 감옥에 갔으면 민주당은 더 지랄 난리 쳤을 거고, 그걸 구심점을 삼아서 이 나라는 더 좌경화가 됐을 거야.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틀린 답이죠. 땡입니다. 땡. 여기까지 바라보고, 윤석열은 여기까지 바라보고 계엄을 요렇게 한 거예요. 가짜 보수든 진짜 보수든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한테는 진짜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알게 해줬고, 진짜 보수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줬고, 정치 무관여층이나 아니면 좌빨이들한테는 아주 작은 마음에 의심이라는 불씨를 심어놨거든. 그 아주 작은 불씨가 아직 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피어나서 윤석열의 계엄 할만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이 여기까지 내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수가 결집을 하고 이제서야 진짜로 참된 보수가 뭔지 알게 되고 알아가고 있는 단계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년 지선에서 보수의 불꽃이 일어나서 막 메시아가 나타나서 한 방에 좌경화된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천천히 나부터, 내가 내 다음 세대한테,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한테 자유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될 거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윤석열이 예전에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던 원로한테 이 나라의 대통령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다, 그 길로 가지 마시라. 윤석열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여기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사람이라 정말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진짜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대한민국이 흥하는 시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란 말이에요. 물론 뭐 중간에 IMF가 한번 있긴 했었지만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흥할 때를 전부 겪었단 말이야.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진짜 끝도 없어요. 88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2002 월드컵, 서태지, 마이클 잭슨, 뭐 마이클 조던, 박세리, 박찬호, 박지성, 손흥민, 뭐 원피스, 블리치, 나루토, 드래곤볼, 슬램덩크, 그 많은 각종 영화들, 그 좋았던 각종 노래들 정말 일일이 나열하면 끝도 없다고. 전 세계가 흥할 때 온몸으로 겪고 재밌는 거를 다 겪고 자란 세대가 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클럽 문화 한참 붐일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재밌게 놀았고, 자, 온갖 재밌는 것들은 다 겪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사회주의가 되어가는 것도 한번 겪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축복받은 세대다라고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교과서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박물관에서 보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한참 사회생활을 할 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의 세대에 내가 살았다. 윤석열을 오롯이 이 온몸으로 겪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세대 아닙니까? 그냥 내가 겪었다고. 나의 경험이라고. 동시대를 살았다고. 내가 윤석열하고. 나의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다고. 그냥 빨리 윤석열이 석방돼서 다시 한번 어퍼컷을 보고 싶습니다. 멸공입니다. 감사합니다.